전기와 사회 문화에 대해서 이제 우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우리 사회에 대해서 하는 건데, 자, 조선의 신분 구조는 딱 두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알았지? 양 뭐라고 얘기했다고 얘들아? 천재. 그래서 양민이냐 아니면 뭐냐 얘들아? 천민이냐. 또 두 가지로만 나뉘는 거야. 알았지? 근데 법적으로는 양천제인데 요게 세월이 흐르면 무슨 구조를 띄우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삼각형 구조를 띄고 있더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삼각형 구조를 펴서 천민, 상민, 중인, 양반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신분이 고착화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는 일들이 신분이 돼서 그것이 그 신분제 사회로 고착화되더라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맨 꼭대기에 있는 걸 우리는 다 알다시피 양반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중인이죠, 중인.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상민. 그 다음에 얘네들을 뭐라고 부른다 얘들아? 뭐라고 부른다? 천민이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신분이 고착화되더라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양반 거기 줄 쳐봅시다, 여러분. 양반 첫 번째 줄 국역을 면제받았다. 얘들아, 뭘 면제받았다? 국역 여기잖아, 역, 그지? 여기는 뭐하고 뭐가 있어, 얘들아? 군역과 요역이 있잖아. 이 역이 면제된 거지, 그지? 얘들아, 조선 후기에 왜 사람들이 다 양반이 되려고 해? 역이 면제되지 않습니까? 역이 면제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역이 면제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거기 관직에 진출하지 않습니까? 과거든 음서든 청거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하죠. 그럼 관직에 진출하면 과전을 받죠, 그죠? 땅을 받고 또 노비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 조선 전기 때 양반은 잘 먹고 어떻게 해요? 잘 살죠. 그러면서 관료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조선 후기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조선 후기에 오면 삼각형 구조가 무슨 구조로 바뀌어요? 역삼각형 구조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개나 소나 다 뭐가 됩니까? 양반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가난한 양반도 있고 부자 양반도 있으면서 계층의 분화가 일어나지, 그치? 그래서 오히려 시험 문제는 이제 조선 후기에 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지만 어쨌든 조선 시대, 조선 전기의 양반은 관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토지도 있고 노비도 있는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지배층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자, 중인 거기 줄 쳐보자. 기술관, 향리, 서리, 서월들입니다. 기술관, 그리고 여러분 거기 기술관에는 그 밑에 역관, 통역사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의관, 의사, 뭐 율관, 뭐 법이라든지 산관, 회계,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기술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옆에 가서 줄 쳐보자. 이런 사람들은 직역이 뭐가 되고 있다, 얘들아. 직역이 뭐가 되고 있다? 세습되고 있다는 거. 직역이 세습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서월 줄쳐놓고 여러분은 아버지는 양반이지만 엄마가 양반이 아니다 보니까 서월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서월이 거기에다가 줄쳐놔야 될 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서월은 뭐가 안 된다, 얘들아. 뭐가 안 된다. 문가응시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서월은 문가응시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문가응시를 못 한다는 거. 그래서 제한을 두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요. 자, 상민으로 가봅시다. 상민 가면 여러분 상민들은 거기 보다시피 조세와 국역의 의무를 부담해야 돼요. 뭘 부담해야 된다고? 조세와 국역의 의무를 부담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중에 그것보다는 이 상민들 중에 신양 뭐라는 게 있다는 거야, 얘들아. 신양 뭐라는 게 있다. 역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신분은 양민인데 하는 일은 뭐라는 거예요? 천민들이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약간 좀 신분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 평민이긴 하지만 좀 신분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오른쪽에 다 설명이 돼 있습니다. 수군이라든지 또는 봉수꾼이라든지 뭐 역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죠? 그 다음에 좋은 업무를 하고 있는 조졸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이 약간 평민이긴 하지만 신분이 조금 어떻게 하는 애들, 그러니까 역할이 좀 어떻게 되는, 떨어지는 그런 애들이 좀 있다. 그래서 신양 역천이라는 계층들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노비는 거기 줄치면 되겠죠? 고려시대랑 똑같습니다. 매매, 상속 뭐가 가능해요? 증여가 가능하고, 그치? 그 다음에 그 밑에 부모가 한쪽이면 노비가 된다. 그거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거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일천 뭐라고 부른다 그랬지, 얘들아? 즉천이다 라고 해서 이거는 경우의 수를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건 경우의 수를 늘리는 거지, 그치? 그래서 나중에 가면 노비 종목법으로 바뀌어요. 왜냐면 엄마가 노비일 경우만 노비를 시킵니다. 이건 경우의 수를 줄이겠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그래서 신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조선 전기는 이렇게 나는데 사실 여기보다 시험 문제는 어디가 더 훨씬 많이 나오냐면 조선 후기 신분 변동이 시험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나오죠. 양반이 증가하고 이게 신분이 상승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묻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서원과 향약은 이미 했어요. 그죠? 네, 서원과 향약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문화인데 있잖아. 문화인데 이분의 업적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합시다. 이분의 업적에 대해서. 문화인데 여러분 전부 누구의 업적이다. 얘들아 누구의 업적이다. 세종의 업적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세종의 업적 첫 번째로 여러분 뭘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뭘 만들었습니까? 훈민정음 뭐 요거 시험 문제 나오면 되게 쉬운 거죠. 그래서 한글을 만드셨다는 얘기인데 거기 목적에다 줄을 쳐보세요. 뭐에다 줄을 치라고요? 자, 목적. 백성들이 문자를 쉽게 익혀 자신의 의사를 뭐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표현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사실 언어로 전달하는 거 말로만 전달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죠. 그죠? 지금은 TV 있고 방송국 있으니까 말로 쭉 전파를 해도 되지만 그 당시에는 뭘 붙이는 게 더 효과적입니까? 여러분 방을 붙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잖아요. 근데 한문을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한테 전파가 잘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뭘 하는 게 훨씬 나아. 애들이 쉽게 익힐 수 있는 한글로 이렇게 써놓고 그러면 전파가 더 쉽게 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한글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통치를 좀 더 쉽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거기 의의로 가보자. 의의로 가면 우리 민족이 그래서 한글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우리 민족에 뭐가 있었다는 거야, 얘들아. 고유 문자가 있다는 거. 우리 고마워해야 되지. 지금 우리 한글 쓰고 있는 거, 그치? 그리고 문화 민족의 어떤 자긍심을 높일 수가 있었다. 왜냐면 다른 애들 언어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께 있지 않습니까? 요 조그만 나라에서, 그죠? 우리만의 언어가 있다는 거 상당히 큰 거죠. 그래서 그거 아시고 그 다음에 3번 편찬산업으로 가보자. 얘들아. 편찬사업 가면은 조선왕조실록이 이제 작성되기 시작하죠.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여러분 대단한 거죠. 자기네들의 왕의 어떤 자기 역사를 체계적으로 쭉 정리를 해왔다는 거. 그래서 이 조선왕조실록이라는 것이 이제 써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얘들아 거기 고려사랑 동국통감은 상당히 무슨적 성격을 띠고 있는 거냐면요. 약간 자주적 성격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적 성격을 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고려사라든지 동국통감을 통해서 그러니까 특히 고려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고려사를 왜 썼겠어요? 조선의 건국의 정통성이라든지 정당성 이런 걸 밝히고 싶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조선을 만들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어떤 그런 정당성을 밝히면서 고려사라는 걸 이제 쓰는 것이고요. 동국통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 역사를 정리한 것이라서 약간 어떤 그런 자주적 어떤 성격이 있다. 그 다음에 삼강행실도도 누가 만든 거예요? 삼강행실도도 누가 만든 겁니까? 삼강행실도도 세종이 만든 거죠. 그죠? 세종이. 삼강행실도 여러분 글이 많아요? 그림이 많아요? 그림. 왜? 백성들이 그림을 보면서 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라하라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 요 당시에 그 삼강행실도를 보면 엉덩이살 잘라서 부모님을 모셔서 뭐 부모님이 살아나게 하셨다라든지 아니면 자기 손가락을 잘라서 피를 해가지고 수혈을 해가지고 살아나게 했다든지 뭐 이런 그 사례들을 제시하면서 니네는 뭘 다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춤과 효를 다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국조의례는 성종이 한 거예요. 자, 국조의례는 성종이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건 뭐냐면 국가의 행사라든지 이런 행사가 있으면 그런 그 절차라든지 그 다음에 뭐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놓은 거죠? 정해놓은 거죠. 그래서 국가 행사는 이렇게 하도록 해라라고 이제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자, 거기 보면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혼일, 강리, 역대, 국도지도 있죠, 그죠? 예, 요것도 여러분 거기 옆에 지도를 봐보세요. 보시면 여러분 중국도 되게 크지만 중국에 비해 우리나라가 엄청 어떻게 돼 있니? 상당히 크게 나와 있지, 그치? 그래서 상당히 어떤 우리나라를 상당히 크게 보고 있는. 그래서 이게 세계 지도이긴 하지만 상당히 중국과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 그래서 상당히 좀 자주적인 어떤 그런 의식이 좀 보인다는 것이고요. 자, 동국여지 승남은 지리서입니다. 뭐라고요? 지도가 아니에요. 이건 지도죠. 이거는 지도죠. 어디에 대학이 어디에 있다는 거 지도잖아요. 그죠? 지리서는 뭐예요? 남구에 인구가 얼마가 사는데 남자가 얼마, 여자가 얼마다. 알았지? 남구에는 주요 문화재가 뭐가 있는데 남구에는 또 주요 생산물이 뭐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 지역의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 그거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얘들아? 지리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선 전기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다는 거죠.
혼일 강리 역대 국도지도 동그라미 좀 쳐놓으시고요. 이런 거 나오면 조선 어느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선 어느 시대예요? 전기입니다. 전기. 자, 넘겨보세요. 64페이지로 가봅시다. 64페이지 가시면 여러분 거기에 민생 안정과 무슨 척을 폈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민생 안정과 무슨 척 얘들아? 부국강병. 거기다 줄 쳐봐. 야, 왜 얘네들은 민생 안정과 부국강병을 추구할 수 있었어 얘들아? 조선 전기에. 조선 전기에 세종이 훈민정음을 만들거나 이렇게 과학기술을 발달시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지배층이 성리학만 중요시한 것이 아니라 성리학 이외에 융통성이 있는 애들이었지 않습니까? 관학파라든지 훈구파 이런 집권 세력들이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민생 안정이나 뭘 추구한 거야 얘들아? 부국강병을 추구하고 있었을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세종 때 뭐가 만들어집니까? 여러분 세종 때 뭐가 만들어집니까? 농사 직설이라고 해서 야 중국 거 따라하지 말고 우리나라 풍토에 맞는 우리나라 농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그걸 농민들한테 뿌려주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 이게 고려시대 때는 뭐가 돼요? 고려시대 때는 이게 농상뭐라는 게 있었어요. 농상지묘라는 게 있어갖고 이거 중국 거 아니었습니까? 중국 거 맞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중국의 역사책이었는데 농사직설은 우리나라 거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천상열차 분야지도 있습니다. 천상열차 분야지도 있습니까? 네, 그거 태조 때 만든 건데 태조 때 만들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뭐에 관심이 많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조선도 천문학에 관심이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칠정산, 여러분 이 칠정산 시험 문제 뭐 보통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시험 문제에 예문으로 참 많이 등장하지, 그치? 자, 칠정산. 여러분 이 칠정산은 우리나라 그 종각을 중심으로 해서 시간을 개선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칠정산이 있는데 여러분 고려시대 때는 어떻게 했어요? 고려시대 때는 수시력이라고 해서 여러분 이 원나라 애들 그 시간 계산권을 그대로 갖다 썼지 않습니까? 잘 안 맞죠. 그런데 세종이 칠정산이라는 걸 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뭡니까? 그 다음에 츠국이라든지 앙부일구라든지 자경루라든지 이런 거 다 누가 만든 거예요? 누가? 자, 세종이 만든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앙부일구 자경루보다는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뭐가 나옵니까? 추국이가 나와. 추국이 별거 아니야, 그치? 그릇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뭐 측정했다는 거야? 비의 양 측정했다는 거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전국에 다 그 추구기를 설치를 해가지고 강수량을 측정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비가 얼마나 오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야? 측정을 해서 그걸 통계를 내면 농사 짓거나 이럴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상당히 과학적으로 지금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합니까? 이거 강수량 누가 해요 지금? 기상청에서 다 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구기로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 상당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데 얘들아 거기 봐봐. 과학기술의 침체 거기 가보자. 과학기술의 침체로 가면 16세기 이후에 기술학이 천시되는 경향이 팽배하면서 침체됐어. 왜 이랬을까요? 그러니까 관학파와 훈구파들이 사라지고 무슨 파가 집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살인파 애들이 집권하면서 이 살인파 애들은 뭐만 좋아해 얘들아. 이 살인파 애들은 오직 뭐만 좋아합니까 여러분? 오직 성리학만 좋아하니까 이런 과학기술을 천대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치?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얘들아 양반문화로 가보자. 양반문화 가면 조선 전기가 있고 조선 후기가 있잖아, 그치? 근데 여러분 거기 조선 전기에 너희들한테 그 자주 제시되는 게 뭐냐면 그 그림이야. 거기 그림 줄 쳐봐. 안견에 몽유 동원도가 있고 강의 안에 뭐가 있어 얘들아? 고사 관수도.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고사 관수도하고 몽유동원도가 있는데 이 몽유동원도와 고사 관수도는 조선 전기를 하는 걸 알려주는 그 그림으로 여러분들한테 제시가 많이 되고요. 자, 얘네들 뭘 좋아했겠어요, 여러분? 얘네들 16세기 이후에 얘네들이 집권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네들 취향이 맞는 게 뭐겠습니까? 나는 너무나 뭐해, 얘들아? 나는 너무나 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깨끗하고 순결하고 오직 변하지 않는, 그렇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얘네 또 뭘 좋아해, 얘들아? 뭘 좋아해? 사군자. 대나무 되게 좋아하겠지, 그치?
항상 난 울긋겨 있을 거야. 꺾이지 않고 너는 부러질지언정 나의 의지를 지킬 거야. 알았지?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얘네 뭐 짓는 거 되게 좋아했겠어요. 뭐 짓는 거 되게 좋아했겠어요. 시조, 격식 있는 시조. 그죠? 이거 아무나 짓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자와 음료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얘네들의 취향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16세기를 알려주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우리 조선 전기와 사회문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되셨죠?